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TMI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3월 14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대형주나 시가상위 종목들 3월 달은 하락할 겁니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해 드렸는데 이게 미결제 청산 과정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진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290 쌍봉 찍었으니까 선물 275나 270까지 빠질 겁니다라고 예측한 것도 포지션 청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이제부터 하나씩 보시죠. 요게 11시 한 반 정도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준비해서 올려놓은 데이터인데 여기 미결제 수량을 보십시오. 요게 28만 개입니다. 이때. 그러니까 어제 대비 전번 금요일 대비 2만 6천 개 줄었죠. 근데 목요일까지 요게 제로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합성된 게 모두 청산되고 그다음에 이 6월물로 롤오버 될 겁니다. 롤오버 되는 수량을 저는 지금 8만 8천 개인데 한 28만 개 정도까지 여기 32만 개부터 줄었거든요. 근데 롤오버 되는 거는 한 28만 개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요 과정에서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한번 생각의 훈련을 해보시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2월 25일 날 290.8 요게 쌍봉 찍고 1월 30일 날이 290 요번에 2월 25일 날 290 그러면서 270과 75 이 동그라미 거진 자리까지 1차 공격이 있을 겁니다 라고 한 거는 외국인 합성 포지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상방 배팅했는데 외국인들이 하방 배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청산하는 과정에서 1차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75라는 라인은 만만한 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한번 보시죠. 연속 9일째 빠졌습니다. 요 중간에 하나 100포인트짜리 있는데 25일 고점 찍고 26일부터 계속 빠져서 요 100포인트는 하락 추세대 속에 잠깐 반등일 때 하락 추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9일째 빠집니다. 근데 25,000연선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200포인트 이상 빠졌다가 22포인트 줄은 것도 25,000원에 25,000포인트의 지력 검증. 그런데 요게 요번 주에 25,000을 붕괴하면 어떨까요? 이 붕괴시키는 에너지라면 무슨 재료가 가능할까요? 미국과 중국도 노딜 때가 가능할 겁니다. 오늘 다행스럽게 상해 증시가 전번 금요일 날 4.4 급락했다가 다시 3,000 올라갔는데 요번에 다시 급락하려고 그러면 여기도 노딜이 돼야 돼요. 그 가능성은 저는 중순 이후에나 판단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요번 주 14일 전까지는 순수하게 포지션 청산에 의해서 변동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일주일 동안 이 글씨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타이거 200, 코덱스 200, 인덱스 200 TR 뭐 이것만 삽니다. 그런데 매도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함된 ETF 200, 타이거 200 이런 것들만 삽니다. 만약에 이 장에 올라가려면 저는 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요 빨간색 쪽으로 이동됐을 때나 올라간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코덱스 200TR 1000억대 사면 1000억대 코덱스 200 팔고 이 부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약간 어느 쪽에 쏠리냐에 따라 이 시장의 방향은 결정되는데 하락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아침에 이 뉴스 보고 이거 갤럭시 10 잘 팔린대 해갖고 뭔가 삼성전자 사겠다는 마음 생기는데 착각이 있습니다. 이 재료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예약 판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이라고 할 때 일쇄 왕창 찍지 않고 한 500부나 1000부 찍어갖고 한 3세, 5세까지 판다 하면 잘 팔리나 보다 이런 마케팅 방법이 있죠. 그거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옆에 기사가 저는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지금 자산운용사가 삼성전자 30% 개별 한도 종목 초과하더라도 규제에서 풀자. 삼성전자 의존도 증가시키면서 롱숏 의존도 더 강화시키는 그러한 개혁안을 이름도 하나 잘 졌어요.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 산업 규제 개선. 말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 말 뜻은 뭐냐? 앞으로 삼성전자 갖고 롱숏만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그림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번 만기 때까지 급락 파동 나오면 이게 청산 시스템이 될 때 급락 나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외국인 선물 매도 포지션이 많습니다 하는데 매도에 그냥 순수 네이키드 매도보다 이렇게 합성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매수, 선물 매도. 그래서 두 달 동안 37,000원에서 47,000원까지 급등하는데 이 포지션이 롤오버 되지 않고 청산되면 어떡하죠? 그러면 선물 매도 포지션은 환매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28만 개가 청산되면 제로가 되면서 요게 삼성전자 매수가 매도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만기 때까지 공격적인 현상이 나오겠죠. 이걸 막아내려면 뭐 코덱스 TR이 매수가 들어온다든지 삼성전자 매수가 들어온다든지 롤오버 에너지가 막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롤오버라는 거는 이거 청산보다 이 포지션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3월물 선물 매도를 청산하지 않고 3월물 선물 매도를 6월물 매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매수 6월물 선물 매도로 롤오버 시키면서 6월 만기 때까지 가보는 에너지가 얼마 나오나. 이게 3월 말까지 여기서 더 빠지느냐 아니면 롤오버 돼서 한 44,000원은 유지하느냐. 요거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만기 때까지는 275를 기준으로 해서요. 1차 290에서 1차 공격은 저는 끝났다 봅니다. 많이 빠져봤자 여기서 2.5, 272.5. 만약에 다우지수가 25,000원 깼을 때 이 자리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9일째 빠졌으니까 내일 당장 아침에 다우지수 200-300포인트 오르는 거 봐요. 그러면 277.5까지 올랐다 또 죽이는. 그래서 이런 지그재그 파동이 만기 때까지 전개되면서 얼마나 롤오버 되는지 그 규모를 보겠다. 이렇게 전략을 짭니다.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 아까 제가 설명한 거를 실제 한번 보시죠. 아까 28,000개가 42,000개. 많이 줄었죠. 42,000개. 26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요 청산 속도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6월물 아까 88,000개였죠. 여러분들 오늘 58,000개가 들어가면서 아까 오전보다 114,000개 왕창 늘었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 롤오버를 시켜주고 있구나. 그러면 크게 빠지기보다는 44,000원 그리고 선물은 275에서 뭔가 지지하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이렇게 감 잡으시면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드립니다. 이게 선물 옵션 그림자를 알면 시가 상위 종목들의 그림자 매매가 파악이 돼서 제가 13만 원대 현대채 11만 원 깨서 10만 원 오면 사십시오. 또 4만 5천 원부터 삼성전자 먹을 거 없으니까 파시고 4만 원과 4만 2천 원대 오르고 SK하이닉스는 6만 5천 원과 6만 원 사이에 오면 그때나 매수하십시오. 그리고 그거 확인하는 게 4월 7, 8일 삼성전자, 4월 말 SK하이닉스. 요번 1사분기는 갤럭시 10이 안 들어갑니다. 갤럭시 10이 진짜 잘 팔리고 뭐 한다면 2, 4분기 7월 달에 발표되는 실적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번 분기는 잘못하면 빅베스 나올 수 있어요. 중국의 반도체 수출국 급감했다.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삼성전자 실제 실적이 얼마 나오고 그거를 어떻게 파생시장의 롱숏이 이용하느냐. 요게 이번 시장을 결정할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중국이 결정합니다. 상해 증시의 변동성이 앞으로 추가 더 빠집니까? 아니면 여기서 막아냅니까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변동성 구간에 진입했다. 이렇게 진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해 증시 데드라인을 정하겠습니다. 여기 그동안 상승 진폭이 28.2. 와우, 대단한 에너지로 상승했습니다. 실제 고점은 3월 7일 날 3,129포인트. 그리고 나서 급락을 했죠. 2,950선을 생명선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깨면 중심까지 빠지는지 직전 저점까지 빠지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타협했어도 재료 노출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 나오나, 박스에서 막아주느냐, 동그라미까지 빠지느냐를 앞으로 이 상승 진폭이 컸기 때문에 여기도 변동성이 어느 정도 나오나, 그리고 이게 추가 랠리가 나오려면 강력한 유동성 공급이 들어와야 됩니다. 중국 증시로. 근데 제가 고민하는 거는 중국만 가고 우리는 빠지면 이게 또 문제예요.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도표를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중국 양회에 나온 단어를 명심해라. 사회 안정, 당의 통치 강화, 반부패 운동 박차, 시진핑 중심의 공산당 통치 심화. 저는 이런 단어를 갖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판을 극단적으로 몰고 가지는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서로 휴전협정하면서 6개월 동안 여기서 판을 흔들어버리면 서로 불편하니까 서로 내치에 강화하는 시간을 6개월 정도 잡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북방 테마든 또 중국은 지방 부채, 그 다음에 지방 부채와 연결된 또 부패, 장점 인계에 연결된 또 파산 기업들이 뭐가 있나? 여러분들 그게 큰 장치 산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 정부와 전전 정부에서 투자해갖고 자산 유동화 증권 만들어갖고 여러분들이 펀드인 줄 알고 갖고 있는 종목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 피해라.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2019년도는 은행주라든지 그 다음에 시가사기 종목들은 매매하지 않고 뭔가 빅베이스가 나오거나 이러한 재료가 노출됐다만 매매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해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저는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의해야 돼요. 여기서 신프라자 합의, 환율 부분에서 위엔화는 강세, 이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이 판도 깨지고 노딜 가면 미국은 당장 4월 중순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공격할 겁니다. 그럼 중국은 요때다 하고 위엔화 약세 전략으로 가버려요. 그럼 우리가 샌드위치로 급격하게 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단어로 가는지 3월 15일 이후에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환율 조작구로 가면 우리 시장 100포인트 더 빠진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프라자 합의돼갖고 위안화 강세. 근데 위안화 강세 되더라도 우리는 원달러 약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5월 말까지는요. 일단 일정 자금이 빠져나와서 중국으로 MSEM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이 1140원을 치고 나갈 겁니다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상단 거의 왔어요. 문제는 이거 뚫었다 해서 겁내지 마십시오. 1150원에서 다시 대롱대에서 꺾여 내려올 겁니다. 제가 걱정하는 거는 3년짜리 국고채가 2.0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느냐. 이게 급등하면 저는 이 부분에서 더 위험 리스크를 전략화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두 달 정도 더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사이에 중저가 옐로우칩 중심으로 체크해주고 다음과 같은 패턴 준 종목들만 관심을 가십시오. 두 가지 종목만 소개하겠습니다. 미래컴퍼니입니다. 중소형 주거 그래프 보세요. 우하형의 수렴에 이제 1, 2, 3 파동. 지금 미세먼지 관련주는 이미 3 파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나 아니면 A, B, C로 빠지는 거. 살 때는 C 파동에서 하십시오. 음극재라는 단어를 화두로 잡고요. 그래서 앞으로 음극재 연결고리와 2차 전지 전기차. 그래서 일진머티리얼스, 코스모신소재, 삼화전기. 요렇게 중소형주 중심에 그리고 제약주. 요렇게 2, 3, 4, 5. 3개월 동안은 요렇게 단순화 시켜드리겠습니다. 이신조의 TMI였습니다.